오늘은 이제 총선까지 그 달력을 예언을 해드릴게요. 윤 총장이 자리만 지켜주면 한나라당 이겨요. 안녕하세요, 장자협조TV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윤 총장이라고 그냥 하고 이제 사주를 풀겠습니다. 이제 윤 총장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어난 게 1960년 양력으로 이제 12월 17일로 지금 인터넷에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사주 카페니까 젊은 애들이 좀 한참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996년생 애들을 이렇게 쭉 풀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안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천문학 공부를 좀 했어요. 사실은 역학자들이 달력을 만든 건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이 궤도를 계산해서 365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만들고 4년을 이제 맞나 안 맞나 살아본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하루씩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입춘이 끝나는 그 달에 29일을 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56년생, 60년생, 64, 68, 72, 76, 80, 84, 88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하루를 다 빼고 봐야 돼. 근데 이제 빼고서 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이 다음 날 경진일주를 지금 주로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 사주를. 오늘은 제가 4월 15일 이제 총선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총선까지 그 달력을 그러니까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작고 기토는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에 각경충을 하고 있고 각기합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 이 각기합토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큰 나무예요. 큰 나무가 낙엽이 오랫동안 떨어지면 이 땅이 기름진 땅으로 넓어진다 하는 그런, 그래서 토로 조금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겨울에 얼어있는 물이 이때는 한 그때 전에 얘기했듯이 띠는 그렇게 세력이 세진 않아요. 한 10%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월이 이제 한 35% 정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한 45% 정도 물이 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어쨌든 거기에 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 한 30% 정도 되는 나무가. 그러면 땅은 작은데 그 위에 얼어있는 빙판에 나무 두 그루 이렇게 서 있는 형국이에요. 거기에 햇볕이 되게 작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는 화생토, 화는 이제 엄마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토는 형제, 친구, 자매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세력이 강했을 때 신강이라고 그러고 이 두 가지가 약했을 때 신약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엄마한테 일단 효자예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신약, 화하고 토 기운이 본인의 세력이 약했을 땐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사주예요. 그럼 이거를 쉽게 그림을 그려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는 퍼센트가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9%짜리 땅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 물들이 어때요? 얼어있는 물들이 많이 있다. 얼어있다. 그 위에 나무 두 그루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점의 약점은 지금 화가 없어요, 햇빛이. 우리가 전에 처음에 풀어봤던 문재인 사주에서도 화가 없었어요. 그럼 문재인 사주하고는 아주 상극적인 사주, 궁합이 아주 나쁜 사주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겠죠. 이 햇볕이 이제 본인이 화생토, 이게 이제 본인의 엄마예요. 모친,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땅에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본인, 형제, 친구, 동료. 그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 얼어있는 땅 위에 나무가 차십해.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이 얼어있는 이 물이 이 사주에서 가장 약점이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에서는 이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부인, 여자, 아버지. 거기에 이제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사업체, 진로, 뭐 표현,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제일 지금 없는 게 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화가 제일 필요하겠죠. 이게 내가 필요한 건 되게 소중한 거야. 그럼 엄마가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니까 효자겠죠. 그다음에 뭔가 배우고 익히는 게 내가 필요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는 사주예요. 근데 이 화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심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화성이 태양 뒤편에 태어났던 거야. 그럼 이 기운을 내가 많이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심장이 약하니까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겠죠. 파워가 약하면 어때요? 혈액이 순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사죠. 그럼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게 늦게 올라가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뇌 안에는 어때요? 뇌세포가 있죠. 그 뇌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건망증이 있을 수고 좀 뭔가 이해하고 빨리 배우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게 조금 늦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시험에 잘 떨어져요. 시험에.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 물은 우리 인체에서 신장, 방광 뭐 이런 쪽이에요. 그다음에 뜻하는 거는 이제 지혜를 뜻하는 지혜. 그러니까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빨리 이해는 못해도 어때요? 이제 깊이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생각을 하면 다 알아. 남보다 한 3배 정도 잘 알아. 근데 금방 캐치하는 건 조금 늦어요. 그럼 이 사람도 이제 수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꼼꼼한 사주예요. 꼼꼼한 사주. 그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이제 제가 화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기만성이다. 왜? 뭐 경찰 공무원 시험 보든 뭐 지금 사법고시가 없지만은 공무원 시험이다. 다 떨어져. 기본적으로 3번, 4번은 떨어져. 예를 들어서 만약 이분이 사법고시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그 붙으라고 다 얘기를 해줬을 거야. 시험 보기 전에.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자기는 떨어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격, 토에 해당하는 성격을 알아야 돼. 이 토에 해당하는 성격은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없다는 건 어때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의심이 많은 거고,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고 꼼꼼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기가 뭔가 믿고 있는 거. 윤석열 총장이 가장 믿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 헌법을 지키고 선거를 지키고 그걸 가장 믿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법을 절대적으로 지키겠죠. 어떤 외압이 오든 어떤 뭐가 오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거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점이 없어. 약점이 없는 사람은 찍어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윤 총장한테 약점은 사실은 부인이에요. 부인이 얼어 있잖아 지금. 보통 신약한 사람들은 늦게 결혼해요. 왜냐면 이 얼어 있는 분이 싫거든. 사실 여자를 좀 돌보듯이 그냥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운으로 봤을 때도 이 물이 들어오거나 쉽게 말해서 이 나무가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이 땅이 갈라진다 그랬죠. 근데 문 대통령이 나무가 많고 물이 많아. 그러니까 문통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좀 윤 총장 운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윤 총장님 뭐 제가 인터넷 검색해갖고 어떻게 살아온지도 잘 몰라요. 지금 이사주에서는 지금 37이 되면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44살 정도부터 이 땅이 들어왔어. 여기 이제 요때 한 뭐 합의돼 갖고 좀 변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한 30% 정도 보자요. 요때부터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운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때 아마 꽤 좀 사법고시를 합격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30대 전에 이 목에 각기합도 해가지고 그때 합격을 본격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시기는 47부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이건 물이 들어왔어. 근데 왜 좋았을까? 왜냐면 이 물은 이 무토를 만나면 화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게 조금 역학에서 어려운 건데 무게합화. 무토라는 건 큰 계곡을 얘기하고 그 계곡 속에 쏜살 같은 계곡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 그럼 거기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화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이때부터 60% 화가 들어온 거예요. 47부터. 그 다음 56세까지 계속 또 밑에 사화가 들어와서 또 이 햇볕이 이만한 게 들어왔어. 60%. 그럼 이때는 이제 문서지고 예를 들어서 이 얼어있는 물을 녹이니까 이제 처복도 생기고 이 땅도 기름진 땅으로 변하니까 어때요? 관운도 생기는 그런 시기였다. 그럼 57세가 딱 되면서 이 간목은 여기 아까 이렇게 각기합도해서 토로 변한다 그랬죠? 이거는 본인한테는 이제 정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운. 57세부터 관운이 들어와요. 이 관운이 들어와가지고 이 얘하고 합의돼가지고 토로 변하니까 이 나무가 이만큼 없어지면서 땅이 넓어진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다시 내가 필요한 게 또 들어온 거죠. 관이 나를 토로 변한 거야. 관직을 얻는다 이렇게. 그럼 이분이 지금 이제 61세부터는 지금 이 화가 들어요. 화가.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화예요 이거는. 이 불이 60%가 됩니다. 이게 몇 년이면 6년짜리. 6년 동안 이 햇볕이 강해.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운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옛날에도 우리 역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
운이 강한 자는 건드리지 마라. 왜? 대래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주 보니까 지금 대운이 끝났어. 1년 운도 나빠. 지금 사실 윤 총장 건들면 역풍 맞아요, 역풍. 왜냐면 대운이 강한 사람을 건들면 역풍 맞는다. 근데 이제 올해 운을 보면 올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지가 지났으니까 이제 경자년이에요. 얘는 이제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사실은 윤 총장한테는 이 지하수는 이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아랫사람 때문에 이제 조금 예민해지는 시기야. 뭐 당연히 이제 내일, 오늘이 6일이니까 내일부터 뭐 한 열흘 동안은 추미애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추미애가 그때 잠깐 운이 좋더라고. 달이. 전달 12월 달도 조금 좋았고 요런 한 1월 한 15일까지는 좋게 봐요. 그러면 이제 뭐 발목 잡으려고 인사 이동을 하겠죠. 내가 추장관이라 그러면 아마 서울지검장을 바꿀 거야. 서울지검장. 왜? 검찰총장이 지시 내리는 사람은 지검장이에요. 지검장. 서울지검장. 요 윤 총장 바로 전에 있던 자리.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지검장을 바꿔버리면 어때요? 만약에 이제 문통이나 추미애 사람을 그 지검장으로 앉혀놨어. 제가 영어로 이렇게 봤을 때 이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씨가 아마 서울지검장이 될 거예요. 열흘 안에.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추미애나 문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빨리빨리 조사해. 서울지검장이 뭉개. 그냥 야 이거 수사하지 마. 뭉개. 그럼 윤 총장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머리가 쓰면서 돌아갈 거라고. 그죠? 한 열흘 동안은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윤 총장 옷 벗으면 안 돼요. 그러면 4월 15일에 선거 개판돼. 어쨌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수나 뭐 이런 뭐 진보나 뭐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도대체 제가 오늘 문통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한쪽 대통령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보 대통령만이 아니잖아.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협치해가지고 선거법도 개정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뭐 4+1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법 만들고 선거제 개편하고 이제 검찰개혁 다 개혁이야. 검찰개혁, 봉개혁.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뭐 검찰법이 바뀌든 뭐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네? 저녁 먹으러 이렇게 나가면 식당들이 텅텅 비어있어. 50평, 60평 뭐. 네? 미용실 같은 손님 하나도 없어. 식당 가면 한 팀 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어요. 그게 다 독립적인 기구라. 지금은 어때요? 지금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앞에 행정부에서 입법부 4+1 해가지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중소정당 이렇게 합쳐가지고 과반수 넘겨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공수법 처리하고 선거법 처리하고 정의당 정의 외치면서 정의당은 어때요? 한 두세 표 준다니까 비례대표 해가지고 두세 표 더 줄 테니까 공수법에 협조해. 그게 정의야? 그게 공정이냐고? 가장 자상하고 아주 자애로운 얼굴로 TV에 나와서 피땀 흘려서 세금 낸 걸 가지고 자기 돈이냐?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오로지 총선밖에 안 보이나 봐. 그러면 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선거도 엉망되면 안 되겠죠. 이제 윤 총장 지켜야 돼요. 그러면 추 대표 사주를 잠깐 풀어드릴게요. 추 대표는 쉽게 말해서 물이야. 근데 지하수가 조금밖에 안 올라와. 근데 토가 많은 사주예요. 이렇게 땅이. 이 물이 이제 본인이라고. 형제, 친구. 지하수가 엄마, 문서, 공부.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나쁘게 적용할 때 이제 구설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크게 뭐 나무 뭐 좀 있고 햇볕 없고. 이 계일주의 특징은 자기 어떤 속내를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속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이 무술, 임술, 괴강에 100%가 적으면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거야. 자식 얘기 조금 하면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 입을 둘러쓰고 혼자 찔찔 짜는 그런 사주. 근데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윤 총장하고는 나쁘지는 않아요. 막지를 못한다고. 왜 막지를 못하겠어? 땅이 많아. 그 윤 총장을 시키면서 이 땅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사실 추 장관은 윤 장관한테도 피해를 못 주고 사실 문통한테도 도움은 돼요.
왜냐면 문통도 땅이 없거든. 두 분이 잘 이렇게 협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거예요. 근데 사실 문통이 이렇게 자꾸 지시를 내릴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달력을 한번 봅시다. 그 달력을 보면 1월달 1월 지금 오늘이 5일인데 1월 5일에서 1월 15일까지 이때는 전달에 물이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이렇게 많아져요. 윤 총장한테는 물이 좀 많아지면 어때요? 윤 총장이 땅이 좀 더 얼어버리고 불이 꺼지니까 짜증나고 힘든 일이 조금 한 열흘 동안 생길 거라고. 그걸 잘 참아내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추장관은 물이 없는데 물이 조금 이제 10% 정도 들어오니까 어때요? 힘이 세져갖고 이제 뭐나 대냥 막 하겠죠? 인사이동을 할 거라고 열흘 안에. 그러면 윤 장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 좀 늦다 그랬죠? 처음에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라고 열흘 동안. 추장관이 제가 어떻게 하나? 그럼 물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다 그랬죠? 이제 깊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답을 찾을 거야. 그러면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이때는 토가 들어오는데 토가 흙이 들어오면 윤장은 좋아진다 그랬죠? 이쪽은 축토가 들어오면 축술 삼형살이라는 걸요. 삼형살에 걸리면 이 제방이 무너진다고. 그럼 명예손상이 되고 구설수가 발생하고 1월 15일 지나면 지는 싸움이에요. 딱 답이 나와. 추장관은 윤 총장을 못 이겨요. 열흘 동안 뭐 인사이동 해봐야 이 축토가 들어와서 이걸 다 허물어뜨릴 거라고.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흙탕물 되겠죠. 뭐 크게 명예손상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일로 어때요? 망신을 당할 거야. 그다음 2월 초 2월 4일에서 2월 15일까지는 이때 다시 또 땅이 들어와요. 땅 들어오면 누가 좋다 그랬어요? 윤 총장이 좋다 그랬죠? 윤 총장이 또 그때 힘을 발휘한다. 추장관은 또 토가 들어오면 어때요? 또 구설수에 또 몰리겠죠. 추장관이 앞으로 좋아지는 시기가 한참 있어야 와요. 요 1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윤 총장한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3월 2월 15일서부터 3월 4일까지 이때는 목이 들어와요. 목이 들어오면 나쁜 사람 누가 있다 그랬어요? 문통이 목이 많으니까 목이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럼 문통이 이제 명예손상이 돼가지고 땅이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역전이 될 거라고.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서서히. 그 다음에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또 땅이 들어온다고. 그럼 윤 장관이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동안 이제 선거법 어긴 거 뭐 이런 거 발표하는 시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 웃긴 게 뭐냐면 3월 15일서부터 4월 4일까지는 뭐가 들어오냐면 또 나무가 들어와. 그러면 나무는 문통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또 명예손상, 지지율 떨어지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윤 총장이 자리만 지켜주면 한나라당 이겨요. 그 다음 묘한 게 뭐냐면 이제 선거할 때 4월 4일서부터 4월 15일까지 이때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금이 들어와. 천을귀인 금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금은 누가 제가 황교안 대표 것도 좀 올렸지만 황교안 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금이라 그랬죠. 그러면 금이 이때 10%가 들어오면 이때 완전히 한나라당 쪽으로 역전이 될 거라고. 황교안이 좋은 운이에요. 이때가 천을귀인이 들어오고 경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발 중용을 좀 지켜서 좌우 진영에 좀 공평하게 2년 반 남으셨는데 제발 좀 국민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자 협조습니다.